예,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행정법원에서 긴급하게 판결이 나와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판결문을, 만드는데 판결문의 더 의미를 큰 자세하게 힘이 좀 됩니다. 설명을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문재인과 정은경과 오세훈이 말살한 자유민주주의,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의 말살에 대해서 오늘 행정법원에서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어, 그, 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친절한 별님님, 강사님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그 법원의 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는 많은 판결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제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일단은 판결문을 일단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판결문을 보면서 오늘 행정법원의 판결의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판결문인데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오세훈과 문재인의 이 정치 방역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주장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내용상은 거의 다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정치 방역의 말도 안 되는 허구성에 대해서 내용상은 다 인정을 하고, 뭐 건투로 말하면 경기는 완전히 완성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법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의 주장을 거의 다 입증이 됐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주장을 다 받아들였는데 판사가 상당히 결론은 비겁한 판결을 했다. 마지막에 상당히 이제 비겁한 판결을 했는데요. 이 사건 기록 신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내일자로 300명 허가를 해달라. 집회 이름은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이다. 경복궁역 7번 출구와 3개 차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방역을 하겠다. 300명을 하겠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집회 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이제 이 정치 방역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판사가 묻더라고요. 왜 300명 했냐고. 그래서 저는 10명씩 이렇게 못하겠다. 300명, 다른데 비행기도 300명씩 타고 백화점 바글바글한데 내가 무슨 집회에 환장병 들은 사람도 아니고, 이것은 나의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존심이다, 300명은. 이렇게 해서 이제 30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신청대로 판결문에 이렇게 쭉 적어줬죠. 열심히 방역해서 300명이 집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보시면 신청인의 주장 이렇게 돼 있죠. 저의 주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법원에다가 제가 주장을 했어요. 오세훈이가 이 사건 서울시 고시가, 여기 보시면 제가 집행정지를 시킨 게요, 이거는 의미가 중요한데,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세훈이, 여기 보시면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전 지역에서,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 금지 조치를 지금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지 기간이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10월 4일 24시까지다. 10월 4일 24시 왜까지 했냐 하니까 10월 3일 개천절 집회가 겁나가지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문에 10월 4일 24시까지. 오세훈도 참 비열합니다. 하여튼 2021년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무려 3달 동안이나 지금 뭐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는 이 서울시 고시를 이 집회 중단 금지 일괄 통보죠. 이것을 중단시켜 달라. 사실 이게 이제 저희 이번에 그 소송으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세훈이 이 사건 고시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했는 이 장기간 3개월 동안 집회 금지를 하는 동안 신청인의 말은 백화점, 골프장, 놀이공원, 공연장, 지하철, 버스, 비행기 등에는 인원 제한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원에. 회사, 식당, 카페 등도 일정한 제약하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지금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방역 수칙,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5개 집회는 이와 같이 신청인인 제가 실내 공간보다 5개 집회가 과학적으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오세훈은 방역으로 정치 방역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5개 집회를 금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헌법의 평등의 원칙, 채소 침해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적인 처분입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내가 9월 29일 날 300명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이제 판단이라고 나오죠.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판단. 저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줬습니다. 저희 주장을.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관여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하겠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하겠다고 해서 아주 법원이 명판결을 했습니다. 앞부분은 명판결을 해서 저도 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이제 가슴이 좀 두근거렸는데, 아, 판사가 정의가 살아있구나. 판사가 이렇게 참 멋지게 시작했어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까지 좋았죠. 헌법 제 21조, 제가 주장했던 헌법 제 21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21조다. 집회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모든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마지막에 뭐 백화점도 안 되고 전철도 안 될 때 마지막에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인정했어요. 이게 판단 부분에 판사의 생각이거든요. 최종적인 수단 맞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저희 주장을 다 그대로 판결문에 다 받아들였어요. 저는 참 이 부분까지는 참 이렇게 판사가, 사실 제가 말을 할 때 판사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제 정말 그 눈빛이 다 공감을 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울시 보고는 말도 안 된다는 눈빛이었는데 다 인정했어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그 집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음이 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법원이 이렇게 이제 판단해 줬습니다. 저희의 손을 완전히 다 들어준 거죠. 내용상은 다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 내용이 이제 실현되도록 해야 돼요. 판사가 이제
실현되는 단계에서 아주 비겁한 말을 하거든요. 뒷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판단, 판사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신문 결과에 의하면 제가 치열하게 오세훈의 궤변에 대해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판단도 지금 오세훈이가 문재인이가 하는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집회 지금 전면 금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은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 이 법원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 이동욱 회장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 전면 금지했는 이 효력, 고시 효력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그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 정지했는 거예요. 이 판결에. 내용은 이렇게 해서 권투로 말하면 다 이겼다니까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5개 집회 및 시위를 전부 금지하는 기간을 10월 4일 24시까지 참 개천절 집회를 특정해가지고 10월 4일 24시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집회 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아주 명판결이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명분, 시민의 건강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에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다.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제가 다 이겼어요. 서울특별시 오세훈이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전면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저희 손을 이제 다 들어줬죠. 사쪽에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도 맞잖아요. 최소한만 제한을 해야 된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상은 판사가 진짜 그날 재판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제가 그 서면 공방이 왔다 갔다 할 때 서울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서울시가 경찰 쪽에 얘기해서 경찰들이 재판 끝나고 나서 인용 분위기다. 이거 재판부가 거의 인용 분위기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경찰청과 청와대까지 올라갔겠죠. 보고가. 그래서 이제 인용 분위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실은 판결을 오늘 아침에 일찍 해준다 했어요. 오전에 오늘 일찍 해준다 했는데 지금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부의 압력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재판부나 행정법원이 아마 발칵 좀 뒤집혀졌나. 왜 오전에 빨리 간단하게 이렇게 판결해주면 되는 거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가 제가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제 현 시점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참 명문입니다. 명문. 예? 판사가 이때까지는 참 명문을 써요. 당연한 얘기죠. 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살하면 안 된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집회 규모나 확산 가능성, 집회 주최자, 참여자의 방역 수칙, 준수 의지 및 경찰 등 행정기관의 행정적 관리 가능성에 비추어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참 좋아요. 다 이겼어요, 내용은. 실외가 과학적으로 야외가 더 낫다는 것도 맞다.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실내 활동보다는 덜한 것도 사실이다. 판사가 다 인정했다니까요. 좋아요. 이러면은 참 소신 있는, 저는 명판결의 핵심은 소신 있는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가요, 말은 다 저의 말을 다 인정해서 이거 자유민주주의 침해고 헌법의 침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다 인정하고는요, 마지막에는 이 판사가 참 비겁한 거예요. 판사가 참 비겁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집회는 허가해 주겠다. 집회는 허가해 주겠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좋았죠. 집회를 허가해 주니까. 그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집회 허용 범위, 별지 집회 허용 범위, 이게 판사가 참 비겁한 거예요. 판사가 이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골프장이고 비행기고 관공서고 전철이고 다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다 인정했어요. 다 인정해놓고는 여기서 참 비겁한 게 1차로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김이 팍 셌습니다. 최대 규모는 30명까지 인정해주겠다. 지금 장난칩니까? 300명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300명을 했는데 제가 1, 2, 3차로까지 해라. 이것은 밀집도 완화다. 방역의 원칙, 의학적인 원칙은 밀집도 완화다. 면적이 넓으면 뭐 한 평에 사람 한 명 있어라든지 두 평에 한 명 있어라든지 밀집도 완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나는 300명 하려면 1, 2, 3차로 다 해서 보장해 달라 했더니 인도에서만 해라. 아니 보장을 해주려면은 1, 2, 3차로에서 해줘야지. 인도에서만 그 공간만 허락하니까 거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는 30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일부터 30명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법원이.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아니 이게 뭐 헌법적인 가치고 국민의 집회의 자유 보장해 줘야 된다고 다 해놓고는 베니스 상인 같은 판결을 합니다. 뒤에 3,000%로 빠지면서 판사가 딱 작심 판결 해놓고 앞에 내용은 다 100%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인도 및 3개 차도까지 모든 집회 장소로 허용할 경우 뭐 교통장애, 지금 이 마당에 교통장애를 참, 그래서 인도에서만 하고 필요한 경우 1차로까지만 해주겠다. 그래서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 결정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일부 인용했다. 집회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판결을 해준 거예요. 이때까지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김이 팍 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이제 뭐 판사가 뭐 양심은 있어요. 한원교, 김나경, 사부입니다. 행정사부. 김용환 해서 뭐 도장까지 멋있게 찍었어. 그 도장까지 멋있게 찍었는데 3차로까지 안 해준다 하는 것부터 좀 이상하더니 30명이 뭡니까 지금. 예? 대선 유세장은 바글바글한데요. 30명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집회 허용 범위 해가지고 집회 장소 그 7번 출구 앞 인도로 한정화돼 1개 차로까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카가 도장 다 찍어놓고 뒤에서 베니스 상인 같은 말을 합니다. 판사가 참 하루 종일 이거 들고 고민했나봐요. 이거 적는다고, 이 부분 적는다고 막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판사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집회 조건 해가지고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회 조건에 자가 진단 키트를 비치하랍니다. 제가 뭐 비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가 진단 키트를 왜 비치합니까? 그러면 뭐 백화점에는 자가 진단 키트 다 합니까? 대형마트는 합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가 진단 키트를 비치해라. 이런 말을 이제 뒤에서 비겁하게 했죠. 그러면서 참석자 명부 작성하겠다 내가 했거든요. 참석자 명부 작성하고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체온 제거하겠다 했는데 손소독제 쓰고 하겠다 했는데 택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판사가 여기서 집회 일시 기준 최근 5일 이내에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았는 음성 판정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지한 자. 참나 기가 막힙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자가키트를 이용해서 검사해라.
자가키트 이용해서. 자가키트 이용해서 30명 집회하실 분은 내일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라. 그 다음에 백신 맞고 14일 지났는 사람은 해주겠다. 또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완전히 좀 부당한 차별이죠. 그러면 뭐 술집이나 뭐 뭡니까 골프장이나 그런 데도 다 자가진단 키트 검사 콧구멍 쑤시고 골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했는데 이게 약간 베니스 상인 같은 판결문이에요. 판사가 얼마나 좀 비겁한지 헌법상 가치고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된다. 다 보장해야 된다 하면서 문재인하고 정권 눈치를 보면서 마지막에 스르륵 3차선 차도까지 인정해주기 힘드니까 30명만 자기가 장소를 좁혀놓고는 30명만 해. 장소만 넓히면 밀집도 완하기 때문에 300명 아니라 3000명도 할 수 있거든요. 광장에서. 근데 자기가 장소를 좁히고 거기서는 30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보건소 가서 음성 검사를 하든지 자가키트는 해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지난 금요일날 10명까지 됐는데 30명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와서 내일 이제 30명까지 이제 집회가 가능하게 됐는데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80데시벨로 하되 3회 이상 최고치 초과하면 마이크 없이 음량 정비 없이 집회해라. 음량 장비 없이 어떻게 집회합니까? 참나 기가 막혀요. 차라리 집회를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위반하면 해산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해서 30명 가지고 하라는데 저는 판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자존심 상합니다 이거. 예? 내용은 저를 다 완벽하게 이겼다 그러고 내용은 저를 다 손을 들어준 후에 뒷부분에 가가지고 무슨 허무 개그 시리즈도 아니고 예? 뒷부분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라는 부당한 조건을 붙이고 집회하는 사람만 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집회하는 사람만 왜 자가진단 키트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판사가 공간을 좁혀놓고는 30명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 댓글로 그랬네요.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내 자존심 상해서 내일 집회 안 할까 싶습니다. 지금 더 사람들하고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30명이 어디냐 이렇게 하지만 자존심 상하고요. 뭐 집회에 환장병 걸렸나? 내가 코로나 자가 키트 검사 다 하면서 뭐 30명 백화점은 그렇게 하냐고. 교보문고는요 1000명 이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무제한으로 인원 제한도 없어요. 대형 이마트 갈 때 콧구멍 쑤시고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판사가요 다 이거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집회는 보장돼야 되고 최소한의 제한만 해야 되고 해놓고는 사실상 내용은 또 최대한 제한을 해놨어요. 예? 하지 마세요가 댓글에 이제 지배적이죠. 지금 콧구멍 쑤셔서 집회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이거 자존심 상해서. 예? 판사가 막판에 3000%로 빠져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는 5만 명 한다니까. 야구장에서 막 음식도 먹고 다 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너무 판사가 다 맞다. 이런 집회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이렇게 다 인정해 놓고는 막판에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무슨 판사 입장 바꿔서 콧구멍 쑤셔서 당신 30명 집회하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른 분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다시 집회 다시 300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300명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이거 양심적으로 다 인정해 놓고 판사가 비겁하게 마지막에 왜 이런 짓 하느냐. 내일 오전 9시에 제가 다시 소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2개 들어갈 겁니다. 2개. 10월 2일, 10월 3일 소송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가지고 판사가 정의로운 판결해라. 내 말 다 맞다 해놓고 왜 막판에 이렇게
3,000%로 빠지냐? 예? 내일 그래서 이제 집회 다시 행정소송을 오세훈 상대로 하는데요. 오세훈이가 참 기가 막힌 그런 참 기가 막힌 것들을 했는데, 제가 오세훈의 비겁한 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세훈이가요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면 금지한 것은 무효다. 경찰도 잘 들으세요. 전면 금지한 거는 오늘 무효라 그랬어요. 행정법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30명은 인정해줘요. 그런데 내가 내일 또 이거는 바로 잡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오세훈이가 저한테 금지 통고서 낸 건데, 오세훈이가 참으로 비겁하고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세훈이의 답변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냈죠. 신청인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오세훈은 지금 현재 다 지금 전철 공연장 다 하는데, 여기 보세요. 오세훈이 답변서 11쪽에서요. 오세훈은 이 사람은 반민주적이고 민주주의 국민들이 처단해야 됩니다. 오세훈이가 답변서 11쪽에 뭐라 그랬냐면, 서울 시내 실내 백화점, 대형마트, 전철 공연장, 공항,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등에서 자유로운 밀집이 허용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신청인 국민들의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오세훈이가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거는 먹고 노는 개돼지처럼 먹고 노는 거에 비해서는 가치 없는 거다. 북한처럼 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오세훈이가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세훈이가 이런 말을 했는 게 말이 되느냐? 난 충격받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답변서 11쪽에 오세훈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요, 목숨과 같은 중요한 거다. 제가 이렇게 중국, 베트남 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북한, 중국,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다. 지금 오세훈이가 만든 나라가.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의학적으로 위험성에 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지, 무슨 유물론적으로 무슨 먹고 마시고 놀고 유원지 이런 데는 다 인정하고 골프장 다 인정하고 야외 집회는 인정 못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오세훈이가 또 한 게요.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단을 시켰는데, 이 그래프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면 집회 금지를 했는데 왜 확진자가 하나도 안 주냐? 집회 금지하면 줄여야 될 거 아니냐? 집회에서 나온 다음에 이 그래프 봐라. 집회 금지 전면적으로 당해서 국민이 피눈물 흘리는데도 확진자 하나도 안 준다. 그러니까 집회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오세훈의 말은 전혀 이 그래프가 보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 30만 명 넘었다. 어디서 나오고 있냐? 집회는 지금 1년 이상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오세훈이가요 또 비열하게 박원순처럼 8.15 집회를 끄집어냈어요. 작년 8.15 집회 에서 코로나 확산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청해 부대에서 검사해보니까 90% 양성 나오고 동부구치소 50% 양성 나오는 이런 게 집단 감염이지, 국민들 8.15 집회 나온 사람 0.8% 나왔다. 전국적으로 검사해도, 해외 입국자 검사해도, 전국적으로 검사해도 1%면은 이거는 원래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1%면 일반 인구의 정상적인 비율밖에 안 되는 거다. 감염 환경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왜 오세훈이가 새빨간 과학적 사실에 반한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오세훈이 8.15를 비열하게 또 갖고 나왔는데, 8.15는 잠복기 5.21을 사기친 사건이다. 8월 14일날 2020년 8월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정가했는 2차 확산이 8월 14일날 일어났는데, 8월 15일날 거기서 일어나면 8월 20일 이후에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 확진자 숫자 그래프 봐라.
2차 확산은 8월 14일 날 일어났다. 왜 잠복기 사기를 오세훈이가 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오세훈이나 서울시가 찍소리 못했어요. 제가 과학적으로 반박하니까.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판결문 보시면 다 인정받았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작년에 7월 30일 날, 7월 28일 날, 작년 2020년 7월 28일 날요, 광화문에서 단 한 명도 집회 못하게 했어요. 2020년 7월 28일 날. 그때 제가 행정법원에 10명 집회 신고를 허가받았거든요. 10명 집회 신고를 허가받았는데, 그때 자기들이 오세훈이가 사진 냈는데 10명 조금 넘었다. 그날 10명 집회 신고해놓고 이동욱 회장이 방역수칙 위반했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판사한테 그래서 7월 28일 날 확진자 몇 명인 줄 아냐. 요즘에 3,000명씩 나오는데 그때 7월 28일 날 확진자 그날 28명 나왔다. 하루에 28명 나오는 1단계도 안 되는 날 전면 금지했다. 지금 3,000명, 하루에 3,000명 나올 때 골프장 다 부킹해서 하고 비행기 다 하고 백화점 한 명도 인원 제한 안 하면서 3,000명 나올 때 3,000명에 100분의 1인 28명 나왔는 날 우리 집회 못하게 하고 10명을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작년 7월 28일 날 확진자 나왔는 숫자 20명, 30명 밖에 안 나왔다 그때. 그런데 예배 금지, 집회 금지 시켰는 이런 인권 침해를 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다 소명을 했죠. 소명을 쫙 하니까 얘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오세훈이가 답변서를 낸 거 보세요. 기막힌 걸 냈습니다. 오세훈 해가지고 자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이 포항 뭐 이런 시장에 터져나간다. 거기서 뭐 음식도 먹는다. 대선 후보는 왜 몇천 명씩 모이냐 했더니 여기 보세요. 오세훈이가 했는 말이 선거 유세 현장은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집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속 안 한다. 참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예배는 집회냐? 오세훈한테 한번 물어보자. 예배는 집회냐? 박원순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고 자영업자 분향소는 집회고 또 뭐야 백선엽 장군 분향소는 집회고 오세훈도 이 박원순하고 똑같은 이딴지대요. 대선 유세장은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답니다. 코로나가 인공지능이냐 오세훈? 오세훈의 답변서입니다. 이 파란색은 답변서거든요. 오세훈이 파란색으로 답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집회 자유 새 펜스 치고 말살한 게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 개돼지들은 집회 펜스 쳐가지고 한 명 이상 못하게 하고 선거 대선 후보들은 대단하신 분이니까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야 오세훈 우리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 양반아. 오세훈이가 대선 후보들 선거의 그 유세의 자유는요.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대요. 그런데 집회 헌법상 보장되는 우리는 거는 제한해도 야 그게 평등권 위반이 아니랍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8일 날 내가 뭐 방역수칙 위반했네. 그리고 오세훈도 똑같이 김창룡이하고 똑같이 저 스토커짓 했어요. 마스크 안 쓴 거. 마스크 안 쓴 거 어디서 구했는지 사진 다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세훈이가 비열하게 나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마스크 안 썼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요게 10명 약간 넘는다고 이런 참 정말 무슨 비열한 이런 일을 하길래 제가 열받아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반박을 했어요. 제가 바로 저거 보자마자 열받아서 오세훈이가 선거 유세 대선 후보 선거 유세는 몇천 명 모여도 코로나 없고 집회가 아니라는데 말이 되냐? 정당법보다 헌법이 못하냐?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다. 이러니까 아까 판결문에 표현의 자유 헌법상의 기본권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 법원이 인정했잖아요. 오세훈이는요 정당법으로 보장되는 대선 후보들은 막 몇천 명 모여도 되고요. 헌법으로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는 새 펜스 쳐도 된다. 오세훈이 이거 민주주의 시장 아닙니다. 그대로 제가 냈는 서면을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저는 감염병 위험대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얘들은 보면은 자영업자 분향소는 단속하고 박원순이는 2만 명 서울시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고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런 짓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방역수칙 위반했다고?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게 정은경이의 방역당국의 그 서류에 봐라. 야외에서는 CDC에서도 안 써도 된다고 돼 있다. 근데 정은경은 실내에서도 정은경은 안 쓰대. 문재인도 안 쓰대. 근데 왜 사람 차별하느냐. 내가 딱 해서 치사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마스크 벗고 음식까지 먹대. 근데 나 마스크 벗었는 거 스토커처럼 그렇게 했냐? 제가 그렇게 해서 나도 치사하지만 정은경이 여기 마스크 안 썼네. 옆에 사람 썼는데 안 썼네. 기자회견 할 때 안 썼네. 정은경 여기 입에 마스크 안 썼네. 제가 이거 다 제출했어요. 미착용 정은경 여기 안 썼잖아. 여기 손영래도 안 썼네. 지금 장난치냐? 문재인이 입 확 벌렸네. 코로나는 확 들어가라 여기. 이거 신년 기자회견 기자들 이렇게 많은데 문재인이 여기 봐라. 입 다 벌리고 있는데 왜 저 오세훈이는 비열하게 내가 마스크 안 썼는 사진만 채증해가지고 법원에 이 사람 이런 참 오세훈 인격이 더러워요. 네? 그래서 나도 치사하지만 말로 안 하고 사진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말로 안 하고 사진으로 오세훈한테 사진으로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자, 대선 후보 봐라. 이거 음식 먹잖아. 이거 바글바글하게. 나 치사하게 이런 말까지 안 할라 했는데 대선 후보들은 오세훈이 이거는 정당법으로 보장된다고? 정당법으로? 이건 정당법으로 보장된다고? 오세훈이가요 얼마나 치사한지요. 야 정말 제가 정말 나 뜨거워요. 나 뜨거워. 오세훈이의 치사하기의 정도를 보면요. 여기 보세요. 저 마스크 안 쓴 거. 그래 나도 똑같이 이해는 이다. 정은경이 안 쓴 것, 문재인이 안 쓴 것, 야 사람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야외는 어차피 안 써도 돼. 그리고 말할 때는 안 쓰는 거야. 정은경이도 말할 때 안 쓰잖아. 해서 제가 더럽지만 다 이렇게 반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거 보니까 판사도 기가 막히는 거죠. 이동욱 회장 말 맞네. 저거들은 마스크 안 쓰면서 뭐 이동욱 회장만 쓰라 그래.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런 부분 개소리라고 전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대선 유세장은 정당법으로 보장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은 오늘 결과는 판결은 다 이겼습니다. 내용 보시면 다 이겼고 제가 이 판결문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30명 집회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판결문을 공유해 드리고 내용상은 다 이긴 거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냈던 이런 서면, 준비 서면, 그 다음에 집행정지 서면 아주 제가 심려를 기울여서 찍소리 못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것도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분들 하시면 이거 다 사용하셔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내일 30명 집회해도 되는데 더러워서 이거는요 인권 유린입니다. 집회하는 사람만 콧구멍 쑤셔서 이 집회 코로나 검사해라 너무 한일 굴욕 조약보다 더한 것으로 판사가 마지막에 문재인 눈치가 보여서 다 맞고 집회는 보장해야 되고 최소한 제한만 하고 집회 보장해야 된다 해놓고 마지막에 3,000%로 빠졌거든요. 이 3,000%로 빠진 부분을 내일 신고해서 내일 집회 다시 또 집행정지 신청해서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0월 4일까지 냈는 고시는 잘못됐다 나왔기 때문에 30명까지 고시 다시 내야 될 겁니다. 방역당국도 30명까지는 고시를 다시 내세요.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소송 2개 내겠습니다. 그래서 2개 내서 반드시 판사가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판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증거사진 다 내니까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이 유세장에는 코로나 없냐 이렇게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말살해서 안 된다. 국민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다 이 법원에 인정받았습니다. 내일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저는 반드시 이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한 명씩 붙들고 30분씩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방송으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 잘 아시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잡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